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 오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도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해서 금년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내용이 구조 안정성 비중을 완화하고 의무적인 적정성 검토를 배제한다 그러는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끔 이제 이런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아파트를 제일 싸게 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자, 우리가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의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잠깐 한번 또 본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매매죠. 매매 중에서 싸게 사는 방법이라면 뭐 이제 급매물이 되겠죠. 급매물을 또 해서 사는 것도 또 싸게 사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이 경매로 통해서 또 싸게 살 수도 있겠죠. 공매 포함인데, 근데 이제 경매는 주의할 점이 현 시세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많게는 1년 전 아니면 6개월이 지나야 이 경매 물건이 법정에 나오기 때문에 1년 전이나 6개월 전에 그 당시 시세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지 그거를 또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1차 유찰이 되면 20% 또 20% 이런 식의 또 유찰이 되지만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이게 20% 정도 싸게 사야 또 현 시세를 살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또 이게 저가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바로 1차에서 단독 입찰로 들어가도 또 싸게 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청약이 있죠. 청약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분양 포함인데요. 자, 여기에 뭐 통장을 써가지고 청약에 당첨되면은 뭐 로또 청약이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또 싸게 사는 방법 중에 될 수도 있고, 또 요새같이 또 미분양이 또 이렇게 속출한다 그러면은 또 뭐 또 줍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싸게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뭐 금융규제도 완화하고, 그 다음에 또 향후 뭐 5년간 또 양도세를 또 면제해주는 또 그런, 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또 사실 또 싸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재개발이 있죠. 재개발은 이제 도시정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주거정비용이 있는데, 자, 재개발은 내가 살던 지역에 뭐 이게 재개발이 돼서 또 재개발 또 조합원한테 주어지는 또 그런 또 인센티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주비를 받아가지고 주택을 구입했을 때 이걸 대체 주택으로 인정이 돼서 또 팔고 들어올 적에 또 비과세 받고, 들어와서 또 사업 시행 인가 2년 전까지만 들어와도 또 이 양도세 비과세 받고, 또 1년만 거주해도 또 본 아파트 비과세 받고, 또 이런 또 그 혜택을 잘 주면은 또 제일 싸게 사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재건축이 있죠. 재건축은 이제 서울에만 이제 있는 단독주택 재건축이 있고, 근데 단독주택 재건축은 뭐 이제 말만 재건축이지 사실 재개발과 같이 도급제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재건축. 내가 대지 지분을 갖다가 15평짜리를 샀는데 여기에다가 뭐 160%의 어떤 거를 준다. 그러면 이게 이제 30평대 아파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를 15억을 주고 샀는데 이게 30억이 된다. 그렇다 그러면은 또 상당히 싸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만 나면은 조합원 지위 승계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갖다가 뭐 이제 적용해서 이 규제 일변도의 어떤 그런 거로 갔는데, 요번에 이제 그게 이제 많이 풀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추천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는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재건축에 대해서 이번에 어떻게 규제 완화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서 이제 1월 5일부터 이제 시행한다는 건데, 국토교통부는 지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이 발표됐었죠. 22년도 12월 8일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로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 주거환경 정비계 수립 지침을 또 이에 뒷받침해서 개정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2018년 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뭐 서울 시내 도시 주택 보급률이 뭐 100%가 됐기 때문에 공급은 뭐 충분하다라고 말한 이제 전 국토부 장관도 계시지만은 사실 뭐 그분이 얘기하신 거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주택 수가 눈높이에 맞는 그런 주택이 아니라는 얘기죠. 뭐 30년 이상 이 오래된 뭐 구축부터 또 금방 입주한 또 이런 신축. 그럼 보통 이 3, 40대 경제력이 왕성한 그런 젊은 층들이 이런 뭐 구축을 원하겠습니까? 신축을 원하겠습니까? 눈높이에 맞는 게 3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더 오른다라고 이제 되는 문제였었는데, 그동안은 이제 뭐 그 이 전 정부 시절에는 여의도의 광장 아파트 40년 된 광장 아파트도 이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그런 또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재건축이 이 안전진단 통과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었죠. 이에 따라 국민 주거 실효 방안을 이제 이 2020년도 8월 16일에 이제 기본 방향을 밝혔고요. 그래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이 이제 12월 28일 통해서 안전진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에 이제 고시된 개정안은 관계기관 이제 의견 수렴을 이제 거쳐서 이제 합리화 방안의 이제 내용을 동일하게 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1월 5일부터 이제 개정 시행되는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제 기준인데요. 평가 항목 비중을 조정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통과율에서 과도한 이제 영향을 주는 규제 사항이었던 구조 안정성 비중이 50%에서 30%로 하향했다. 근데 주거 수준 향상, 주민 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서 주거 환경이라든가 오히려 설비를 이제 이거는 이제 30% 상향했다. 이런 이제 이게 나온 거였죠. 그래서 현행은 구조 안정성에서 이게 50%가 되기 때문에 사실 힘들었던 부분인데 이분이 30% 낮췄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의 갖췄다 그러면 아마 안전 진단은 통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거 환경을 이제 15%에서 상향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설비 노후도도 25에서 30% 상향을 했고 비용 평균은 그대로. 그래서 현행에서 개선을 배점 비중에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안정성 비중을 하향해서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재건축 조정 범위도 이제 이걸 조정을 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평가 점수가 30에서 55점 이하이면 이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45점에서 55점 이하로 조정하여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을 받도록 판정 금액을 합리화했다 이런 얘기가 됐던 거죠. 자, 그동안은 이제 3점 이하였는데 지금은 이제 45점 이하로다 이렇게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5점에 이제 기존에는 이제 30에서 45점 이하는 조건부 재건축이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조건부가 아닌 바로 재건축을 이제 진단을 통과시켰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이제 조건부 재건축을 45점에서 55점 이하로 했고, 그 다음에
55점 초과는 똑같이 유지보수가 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정성 검토 절차 개선인데요. 현재는 민간 안전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하여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이 되면 의무적으로 이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이제 받아야 했었죠. 이 부분을 이제 이반권자인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제 기본 검토, 이제 뭐 필요할 때는 이제 전문가 자문회를 개최하겠지만, 이제 소명이 부족하여 판정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제 시장, 군수가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적용 범위는 기존 규정에 따라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여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검토 대상이나 개정 규정 시행일 당시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하였다,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이 현재의 현황이고, 요번에 이제 이 부분이 개정이 된 내용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는 이 적정선을 이제 30에서 55점이라고 보지 않았습니까? 대상을. 그러니까 30에서 55점이 나온 거는 이제 이 지자체의 재량 없이 그냥 공공기관이 전부 다 수행해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검토를 하는데 1차 정밀안전 진단을 이제 전체 항목을 이제 재검토를 한 거죠. 근데 이번에 어떻게 이제 이게 검토가 되었냐면, 이제 1차 안전진단 45에서 55점만 이제 이게 적정성 검토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절차도 지자체가 기본사항을 확인하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제 요청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검토 범위는 지자체가 요청한 전체 항목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한 평가 항목에 한정해서 검토해야 된다. 이게 되니까 아마 안전진단 통과를 하는 게 아마 상당히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은 이제 오송 공인중개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또 이제 오송부동산은 신정 루턴에서 재개발 현장에서 한 20년 동안 어떤 그러한 경력으로 초기 재개발 사업지를 발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이나 또 현대에 맞춰서 또 유튜브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나이 들어서 유튜브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어려운 점도 많은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구독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또 시청도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들어서 또 시청하신 여러분들 좋은 일 많이 하시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성부동산은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2202-02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또 뭐 이 재개발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또 양도세, 또 뭐 취득세, 또 여러 가지 또 종부세 등 또 제가 모자라면 또 전문가의 조언을 또 구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